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와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I 기반 파이 KYC 업그레이드가 KYC 처리 속도를 가속화하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앞당긴다 라는 타이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핵심은 파이 표준 KYC에 이 패스트 트랙 KYC에서 사용된 AI 검증 시스템이 통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패스트 트랙 KYC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9월에 발표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KYC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0회 이상 채굴 세션을 완료를 해야 최소 KYC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정이 봇인지 가짜 계정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최소한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패스트 트랙 KYC는 30회 채굴 조건 없이도 KYC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었는데요. 그래서 KYC만 통과가 되면은 파이 지갑이 활성화가 되고 파이 생태계 활동이 가능해지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패스트 트랙 KYC를 통과를 해도 채굴한 파일을 마이그레이션 받을 수는 없었고요. 마이그레이션 받기 위해서는 표준 KYC와 30회 채굴 조건을 여전히 충족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 KYC는 언제까지나 임시적인 KYC 통과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패스트 트랙 KYC 기능을 운영을 하면서 코어팀이 AI 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그런데 그 성능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을 표준 KYC 전체 시스템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이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KYC 처리 속도가 대폭 빨라졌고 검증 대기열이 약 50%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AI는 아주 보수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한 케이스는 여전히 인간 검증자에게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이전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2022년 파이 네트워크 AMA 미팅 영상이고요. 파이 코어 팀이 공식 채널에 업로드했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당시 니콜라스가 분산화 KYC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고 파이의 분산형 KYC도 AI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인간 검증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대신 검증자가 처리하는 건은 AI가 처리하지 못한 애매한 케이스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였습니다. 즉 3, 4년 전에 발표한 코어팀의 방향성이 지금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관적으로 쭉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이 KYC 솔루션은 파이오니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웹 3.0 AI 외부 서비스까지 사용하는 대규모 신원 검증 플랫폼을 지향한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앞으로는 파이가 단순히 파이오니어 인증을 넘어서 전 세계 디지털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웹 3.0 서비스나 웹 2.0 플랫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플랫폼은 어떤 이유로 1인 1계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 그 기업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 KYC 로그인만 통과를 하면 입장 가능.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보는 기업에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서는 파이 KYC를 통과한 사람은 성인 인증도 마친 것이고 실존 인간을 증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 영지식 증명과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부담이 없고요. 봇이나 여러 중복 계정을 차단할 수 있고 또 보안도 강화가 될 수 있고 또 파이 입장에서는 KYC를 진행함으로써 이 파이코인 사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완벽한 윈윈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도 3, 4년 전에 영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어 팀 영상은 아니었고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죠. 웨스 스펜서도 초창기에 파이코어 팀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파이 KYC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뷰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본인 영상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탈중앙 KYC 시스템은 앞으로 외부 기업들이 이 파이 블록체인과 통합을 해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KYC의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 안 되고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발 속도는 빠르지는 않겠지만은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맞다. 전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코어팀의 일관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로 돌아가서 KYC 검증자 보상 시스템은 복잡한 데이터 처리 때문에 지연 중이고
2026년 1분기 배포 목표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억 건에 달하는 검증 작업 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작업 유형, 결과, 품질 등 단계별 복잡성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검증 보상 설계의 공정성이 있고 그리고 재원 구조가 있고 또 앞으로 향후 반복될 보상 사이클을 감당할 확장 가능한 시스템, 이 아키텍처의 필요성을 또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부분이 일단 내년 1분기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어 팀의 타임라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즉 1분기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일정 부분 이 검증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요, 현재까지 임시 통과자 수가 약 3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임시 통과자는 스스로 언블락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앱에서 추가 이 라이브니스 책을 제출을 해서 완전한 KYC 통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KYC 통과자 수, 마이그레이션 수, 이 수치가 나왔는데요. 현재까지 1750만 명의 완전 KYC 통과자 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1570만 명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완료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YC 통과자 수의 약 90%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도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2차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될까 한번 가능성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어팀에서는 1차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2차 마이그레이션을 1차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 고려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 AMA에서 모두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현재도 유효하다면 현재는 90% 정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2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 타임라인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내년 1분기에는 검증자 보상을 코어팀에서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내년 1분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후반 어디쯤에 2차 마이그레이션 얘기가 조금씩 언급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AI 업그레이드는 파이 생태계의 확장성과 실질적인 유틸리티 구축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이제 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던 부분이 파이야말로 실제로 AI 생태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이 크립토 암호화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 AI 관련 코인들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백서에만 AI를 장황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늬만 AI 관련 코인인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관계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반면 파이를 보게 되면요, 말로만 AI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파이의 KYC 내부에는 이미 오픈 AI의 챗GPT 기반 기술이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분산 노드 이 컴퓨팅 파워를 활용을 해서 오픈마인드 AI 모델의 생성 운영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 중이고요. 또 이미 아시겠지만 파이 브라우저에서는 AI 기반 앱 스튜디오가 출시가 되어서 이 바이브 코딩으로 불리는 AI 코딩 기능으로 누구나 파이 앱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코인들이 우리는 AI와 미래에 함께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 문장을 언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요,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AI 기반 KYC를 진행 중이고 AI 기반 앱 개발을 진행 중이고 파이 노드를 통해서 AI 모델 학습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와 연결된 몇 안 되는 진짜 AI 관련 코인이 파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파이가 AI 코인이 되기 위해서 탄생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웹 3.0 인프라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탄생한 광범위한 목적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만, 다만 AI라는 것이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인 것은 확실하고요. 또 이 트렌드와 함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업데이트가 나온 뒤에 제 X 계정에 공지 소식을 공유를 했고요. 한 베트남 유저로 보이는 분이 이런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트남 유저의 글을 보면은 현재까지 1750만 명이 KYC를 완료를 했고 그중 1570만 명이 메인넷에 마이그레이션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지구의 인구수가 80억 명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글을 보았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흡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 의견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결국
우리는 파이가 진행하는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파이와 흡사한 프로젝트들과 상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1인 1계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진지한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월드코인이 되겠는데요. 이 두 프로젝트만이 전 세계적으로 신원 인증을 통해서 1인 1계정이라는 구조를 만들어낸 크립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다른 타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프로젝트들을 잠시 살펴보면요. 신뢰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너무 가벼워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또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장기간 생존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언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 이제 월드코인 이 두 개라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투자 금액이 약 2억 7천만 달러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받고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렇다면 월드코인에 왜 이렇게 큰 투자가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AI 관련, 그리고 생체 인증 관련, 그리고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덴티티 관련, 또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관련 이 네 가지 요소를 한 번에 결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형 투자가 미친 듯이 필요한 구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드코인의 성과를 보게 되면요. 수치상으로는 1인 1계정 수를 보았을 때 파이와 거의 동일한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2019년에 동시에 출범을 했고요. 월드코인 역시 현재까지 1인 1계정으로 얻은 성과가 약 1,700만 명 인증 수입니다. 저는 이 월드코인이 이 수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끌을 해서 이 수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파이는 월드코인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했죠. ICO도 없었고 프리셀도 없었고 대규모 투자도 없었습니다. VC 펀딩도 매우 적은 편이었고요. 또 하드웨어 배포도 없었고 또 단연간 국제 규제를 모두 지켜가면서 KYC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런 조건에서 월드코인과 매우 흡사한 KYC 인증 규모를 달성한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제 채널에서 회원 전용 영상을 제가 공개 영상으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작년 영상인데 월드코인 개발진들이 나와서 이 신원 인증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한글 번역을 했었는데 이것을 제가 공개 영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샘 알트만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개발 인원들이 나와서 현재까지 월드코인이 진행한 이 신원 인증의 목표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인 1계정 신원 인증에 대한 이 고충들도 이 영상에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 개발팀을 보면요. 이 인증 방법을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스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각 정부의 이 신분증 또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 지문 등등 웬만한 옵션은 다 탐구를 해보았는데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해보더라도 생각보다 항상 더 어려웠고 큰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초기에 3억 달러를 쏟아붓고 진행을 했던 이 신원 인증 프로젝트도 막상 진행을 해보니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어차피 이 오픈 AI, 챗 GPT가 성장하면 할수록 결국 이 AI에 필요한 신원 인증과 또는 암호화폐 자산이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이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 과정값이 전 세계적으로 약 1,700만 인증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연끌을 했다. 그 수치가 1,700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이 파이 코어 팀의 고충도 비공개 AMA에서 공유가 되었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은 월드코인 개발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법이 모두 다르고요. 사용되는 신분증 체계도 제각각이고 또 각 국가의 여권의 보유율은 너무 낮고요. 또 수기로 만든 문서도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초기에 매우 힘들다. 그래서 AI 학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또 가짜 계정, 가짜 문서가 끝이 없이 나오고 있고 또 인간의 검증자는 지속적으로 실수하고 판별 기준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어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도와 실패와 반복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KYC는 대충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KYC가 앞으로 파이 코어팀의 큰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힘들다고 이 중요한 무기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고요. 또 현재 트렌드를 보았을 때 AI 성장세가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럴수록 신원 인증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 뻔하고 파이코팀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파이 KYC 통과자 현재까지 1,700만 이상이 되었는데 이 파이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현재 최선을 다한 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유저가 얘기를 한 것처럼 1,700만 명 인증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대로 진행이 되면 언제 3천만 명, 또 언제 5천만 명이 통과가 될 수 있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수치가 미래에 정배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많은 유저들이 몰리게 되면 파이 KYC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단지 파이는 대규모 확장을 위한 시스템 보수 기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이 KYC를 진행을 하는데 몇 년째 보수만 진행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상대 비교로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보여드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공개에서 공개 영상으로 전환을 한 이유도 이것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1인 1계정 프로젝트는 아무나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못하고 있고, 진행을 하더라도 수억 달러를 쏟아 부어도 수년째 반복, 테스팅, 실패, 또 테스팅을 하면서 최적의 인증 방법을 현재까지도 찾고 있는 게 바로 현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도 보수 기간이고 시스템 향상 기간이 맞다. 저는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파이의 비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그러나 좀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업데이트가 길었던 관계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